찾아 먹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먹은 건물입니다. 빌딩 업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소유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도산대로에 팔려나간 사례 중 아주 비싼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가로수길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가로수길, 세로수길, 나로수길, 가로수길 순으로 임장을 다녀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로수길이 좀 망했다라는 식으로 좀 보도가 많이 됐는데, 가로수길이 뭐 정말 망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왔고요. 뭐 망했다고 하는데도 혹시 뭐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는, 뭐 거래 사례들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뭘지 궁금해서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장이 궁금하면은 뭐 네이버 부동산, 그 다음에 뭐 밸류맵, 그리고 뭐 디스코 같은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하셔도 너무나 좋겠지만, 결국에는 현장에 와 봐야 여기가 뭐 얼마나 좋은지 또는 뭐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로수길이라는 곳이 이런 상권들을 설명하기에 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골목 하나 차이로 어느 골목은 완전 의류 가게, 어느 골목은 완전 술집, 어느 골목은 이제 음식점, 이런 상권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지 오히려 나중에 임차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좀 더 명확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안쪽에 주택이 있어야 될 곳에 뭐 통임대를 한다. 그 다음에 뭐 물론 통임대가 있어야 될 곳에 뭐 주택이 있는다라는 이제 매매 사례들이 가끔씩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염두해 두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 사례입니다. 용도 지역은 노선상업지역, 그리고 뭐 상업지역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요.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총 4개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점은 23년 2월에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가는 총 500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8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용도 지역은 노선상업지역으로 짓게 되면은 주거지역보다는 뭐 약 한 2배 정도 또는 뭐 많게는 한 3배 정도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입 당시 500억 기준 수익률이 1% 초반대가 나오고 이 물건이 명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평당 5억이고요. 도산대로에 팔려나간 사례 중 아주 비싼 편에 속합니다. 네, 500억 그 다음에 수익률이 1% 나오는 물건을 살 수가 있었던 거는 당연히 돈이 많아서겠죠. 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현금이 엄청 많으신 자산가로 알고 있고요. 신사역 출구 중에서 8번 출구가 메인이거든요. 뭐 걸어오면서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쪽 대로변으로는 공실이 없습니다. 여기는 임차인 걱정이 없는 곳이에요. 이 물건이 나중에 신축이 된다고 했었을 때도 네,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임대 전소권 달라고 아주 경쟁이 치열할 거고요. 그러면은 모두 다 위와 같은 건물을 매입하면 되지 왜 안 할까요? 당연히 금액입니다. 내가 500억이 있어도 저런 위치에 저런 물건은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요. 500억에 현재 이제 건물 수익률 1%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대출을 50%만 받아도 250억에 대한 이제 대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나 네, 매입을 하실 수가 없는 물건이었고요. 여유롭게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 저런 물건을 매입하시고 오랫동안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로변 말고 이 안쪽의 이면들의 물건들이 어떻게 팔렸는지 한번 이동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매각 사례로 이동 중인데 8번 출구에서 아주 조금 이면 하나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조금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지 앞에 나와 있고요.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거래 시점은 23년 2월에 매매가 127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토지 평당가는 1억
2,890만 원, 약 1억 3천에 매매가 됐고요. 토지 면적은 99평, 건물 연면적 247평, 건폐율 57%, 용적률 189%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상권이 보시면은 주택도 좀 있고 사무실도 어느 정도 있는 상권인데, 신사역이랑은 가까운데 신사역 8번 출구에서 직진 또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동해야 하는 길목이라 도로 하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상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왜 매입하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약 한 대지 한 100평 정도, 그 다음에 연면적 약 한 250평 기준으로 100억대 초중반 빌딩을 강남에서 이렇게 역세권에 붙어 있는 곳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도가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옥으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사옥으로 쓰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통임대, 사무실 통임대를 맞춰 줄 곳으로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매각사례 신사동 571-21번지입니다. 다가구 주택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가 22년 3월에 96억에 매입을 하셨다가 나대지 상태로 23년 5월에 107억, 토지평당가 약 1억 4,600만 원 정도로 재매각한 사례입니다. 이 물건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토지 면적은 73평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아주 큰 96억에 매입해서 107억에 몇실까지 다 해놓고 매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시세 차익은 없으셨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 신세역 8번 출구 플러스 저희 강남시장 쪽이 요새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쪽을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이 물건도 근생으로 지어 놓으면은 여기 먹자 상권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손님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주택을 개조한 커피숍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가로수길 변천 과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한 강남 개발이 1980년대 마무리가 돼가면서 그 부유층이 강남구로 대거 이동하게 되고, 인사동에 있던 화랑들도 강남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1990년도쯤에 신사동에 프랑스 파리 패션 전문 교육기관인 S모드가 서울 분교를 개교하였고, 1991년에는 서울모드 패션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패션의 거리라고 불리게 되었고, 2000년대에는 디자인 회사, 광고, 그래픽, 인쇄, 영화, 음악, 스튜디오 등 다양한 업종들이 입점하게 되었고, 지금은 애플스토어, 그 다음에 카페, 음식점, 의류 관련 업종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번째 매각 사례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집원은 신사동 544-16번지 앞에 와 있고요.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거래 시점은 23년 2월입니다. 매매가는 148억, 토지 평당가 1억 8,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토지 면적은 79평, 건물 연면적은 187평입니다. 이 물건은 빌딩 업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소유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21년도 5월에 118억으로 매입하셨었고, 예전 모습을 보면은 이게 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외관만 이렇게 잘 리모델링을 하셨고, 비용이 얼마가 소요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외관상으로는 신축에 버금가는 신축을 하셨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재매각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로수길에서도 메인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가시성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라 임대가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5번째 매각 사례에 와 있습니다. 집원은 신사동 540-20번지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거래 시점은 23년 3월입니다. 매매가는 93억, 토지 평당가 1억 8,4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나로수길과 다로수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보면서 아, 이제는 어느 정도 물건이 수익이 나와야지 매매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그 밸류업을 하고 이제 뭐 디벨롭을 하시는 게 가장 이제 큰 시세 차익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 시장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는 물건을 가지고 그래도 뭐 1, 2년 안에 엑싯 계획이 있으셨다면은 뭐 수익이 나오는 물건은 또한 3, 4년, 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신사동 560-15번지,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규모는 예전 기준으로 뭐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 시점은 23년 3월이고요. 그 매매가는 70억, 토지 평당가는 1억하고 339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 한 1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은 68평, 예전에 있었던 건물 연면적은 100평입니다. 이게 경사가 좀 많이 져 있거든요. 그래도 이쪽에 뭐 팔려 나가는 것들 대비해서 보면 평당 1억, 매입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쪽 뒤쪽도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보면은 바로 앞에 하이엔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재매각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오늘 마지막 매각 사례입니다. 신사동 559-23번지 용도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지하가 없고요. 지상 5층짜리 물건입니다. 거래 시점은 23년 6월에 거래가 됐고요. 매매 가격 112억, 토지 평당가 1억 3,600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토지 면적 82평, 그리고 건물 연면적 150평으로 건폐율 59,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찾아 먹은 건물입니다. 지금 전체 다 통임대 사옥으로 쓰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주거지와 그 다음에 사무실이 어느 정도 뭐 주거 한 70%, 사무실 한 30-40%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진출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렇게 조용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 안에서 좀 조용히 일을 볼 수 있는 업종들은 그래도 이쪽으로 유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돌아보니 그 완성형 물건이 약 한 평당 한 2억 원 정도에 매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약 한 뭐 1억 한 초중반 정도의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뭐 제로 금리라고 해서 금리가 되게 뭐 저렴했다면 지금은 약 한 뭐 5%에 육박하는 금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가 그렇게 너무 높아버리면 밸류업을 하실 때 뭔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매각 사례 중에서도 밸류업이 아닌 완성형,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이 한 몇 개 정도 이제 매각된 사례를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고금리 시장이 도래한 만큼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시장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로수길, 세로수길, 나로수길, 가로수길을 돌아봤습니다. 다음은 강남 압구정 로데오를 둘러볼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빌딩 뚜벅이었습니다.